안녕하세요. 맑은 책상입니다. 오늘은 노션 왕초보도 이 영상 하나면 바로 쓸 수 있는 꿀팁 20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일본 크리에이터 분이 올려주신 노션 실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노션 꿀팁 30선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저도 나름 노션을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1번부터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 잘 안 알려진 팁인 것 같아서 이거는 꼭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션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나는 일본어 모르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일본어를 힘들게 듣고 번역해서 직접 해봤거든요. 원본 영상은 1년 전 영상이라서 제가 쓰는 꿀팁과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해서 2026년 버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하나 정도는 처음 듣는 꿀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많이 쓰시죠?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내용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하나 옮기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 이렇게 바로 표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싶다면 점 6개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면은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목, 그리고 카테고리, 상태, 업로드 날짜 등등 제목행이 페이지로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일반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표가 있을 때 왼쪽 점 6개 옆쪽으로 이 제목칸을 눌러서 왼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행을 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행을 켜준 상태로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면 제목, 카테고리, 상태 등 이렇게 속성 이름이 잘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빠르게 데이터를 불러넣기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팁입니다. 다음은 속성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라고 적혀 있지만 현재 유형을 보면 텍스트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 속성으로 쓸 건데요. 수기로 하나하나 옮기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는 속성을 선택 속성으로 바로 바꾸면 텍스트가 알아서 선택 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쉼표로 이렇게 속성을 구분해 준다면 이렇게 한 칸에 되어 있어도 유형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A, B, C, D, E, F, G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태 속성인데요. 이 텍스트 속성을 상태 속성으로 바꿔줄게요. 상태 속성으로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 상태 속성에서 진행 중 말고도 잠깐 멈춘 상태를 항상 추가해 주는데요. 이렇게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진행 중 그룹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잠깐 멈춤이라고 적어 놓고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일이 잠시 멈출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새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시작 전이 뜨게 되는데요. 이 시작 전 말고 잠깐 멈춤 상태로 항상 뜨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뜨게 하려면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할 일 시작 전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깐 멈춤을 기본으로 설정해 줄게요. 새 페이지는 기본, 잠깐 멈춤 상태로 시작됩니다. 라고 뜨죠.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 페이지를 나누면 잠깐 멈춤 상태가 기본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성은 이걸 체크 표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태 속성을 눌러서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누르면 같은 속성이 나오고 체크박스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누르면 완료했다는 표시, 한번 다시 누르면 시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뜹니다. 이 짝대기는 진행 중이라는 표시예요. 이 체크마크 상태일 때는 이렇게 시작 전과 완료 상태로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 만들려면 Alt를 누르고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해주면 선택할 수 있게 뜹니다. 진행 중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 속성을 이렇게 줄여주고 위치를 바꿔주면 조금 더 상태보다 깔끔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선택 속성 이름을 태그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태그처럼요. 작성해도 좋고 작성하지 않아도 좋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속성들이 있으면 저는 매일 꼭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제목 옆에 필수적으로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별표를 해줍니다. 제목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업로드 날짜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선택이나 태그는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해둡니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해두면 이건 필수로 적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내가 나중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날짜 속성입니다. 날짜 속성에는 업로드 날짜를 날짜 속성으로 바꿔볼게요. 날짜 속성을 누르면 이렇게 11월 5일, 6일, 7일 등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료일을 켜주면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혹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종료일을 켜줘야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데요. 이거를 누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눌렀을 때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 종료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꿀팁이 엄청 유용하고 시간 단축하는데 좋으니까 이건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형 속성인데요. 제가 미리 관계형 속성을 만들어 놨는데요. 관계형 속성이란 데이터베이스 A와 데이터베이스 B를 연결하는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관계형 속성에서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 B에 있는 이름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은 4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금방금방 찾을 수 있지만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수없이 많아지면 찾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검색을 해도 되지만 느리게 찾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자주 쓰는 페이지의 이름 앞에 점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점을 누르면 점으로 시작되는 자주 쓰는 페이지만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페이지 앞에는 점을 추가해서 제목을 적어 놓으면 이렇게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쓰는 꿀팁입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상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로행을 전체 선택하는 상태, 두 번째로 칸을 하나만 선택하는 상태, 세 번째로 편집할 수 있게 칸이 선택된 상태, 이렇게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선택은 엔터와 ESC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ESC를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걸 아시면 데이터베이스 쓰시는 게 엄청 편해질 건데요.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두 번째 상태에서만 Shift 엔터가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키보드로 바로 페이지를 열 수가 있는데요. 커맨드 엔터를 치면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서 커맨드 엔터를 한 번 더 하면 전체 페이지로 열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커맨드 대괄호를 하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선택 속성을 조금 더 한 번 더 가까이 가지고 와 볼게요. 이 모든 속성을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면 조금 귀찮겠죠?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행으로 전체로 선택해주고 이렇게 전부 누른 후에 선택을 눌러서 디자인으로 바꿔주면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상태 속성을 눌러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없애준다거나 태그를 C로 전부 다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터 얘기인데요. 필터를 눌러서 이렇게 디자인 선택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이트로 제가 공유해 볼게요. 웹에 게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사이트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때 이렇게 필터를 눌러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꿀팁 페이지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급 필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자인을 눌러서 고급 필터에 추가를 하고 모두에게 저장을 해서 다시 사이트로 가볼게요. 사이트로 와서 보면 필터를 눌러도 선택에 꿀팁이라고 선택된 것은 보이지 않죠. 디자인을 선택해도 꿀팁을 선택해도 아까 저희가 설정한 디자인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뷰에 관련한 거예요. 이때까진 데이터베이스 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캘린더로 봤을 때는 노션 꿀팁 25가지가 전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명이 길어지면 잘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설정을 눌러서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페이지 제목 줄바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제목이 제대로 다 보이게 되죠. 그래도 이건 2줄까지 가능하니까 3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로 만들면 쪽에는 제목명이, 오른쪽에는 속성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속성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 설정을 눌러서 속성 표시 여부에 들어가면 상태를 제목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더 편하겠죠. 노션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원본이고요. 점 3개를 눌러서 보기 링크 복사를 눌러서 컨트롤 V를 해주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내용의 데이터베이스가 또 뜨게 되는 거죠. 위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 뷰고요. 밑에는 링크된 데이터 뷰입니다. 이것 둘의 차이점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색깔을 넣는 방법인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자를 쓰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굵게 누르거나 색상을 넣을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색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길어지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색상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콜아웃 안에 넣는 기능입니다. 슬래시 콜아웃을 해서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점 6개를 잡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바로 인용입니다. 슬래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인용란을 만들어주고요. 점 6개를 눌러서 색을 넣어줍니다. 파란색 색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 안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아웃과 달리 이렇게 왼쪽에 바가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면 제일 위쪽을 클릭해주고 딜리트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콜아웃은 이렇게 둥글게 살짝 테두리가 둥글고 그 다음에 인용 기능은 네모나타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인용은 여기 제일 위를 삭제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조건부 색상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조건부 색상을 눌러서 새로운 색상을 설정하면 행마다 색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태 속성 기준으로 행 색깔을 정해줬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한번 많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콜아웃의 색상을 기본 배경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색상이 없는 네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팁들을 사용해서 내일을 한 곳에 모아두는 구조만 만들어놔도 매일 한두 시간, 업무 시간은 자연스럽게 아껴질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